안녕하세요. 휴즈폼의 김 실장 윤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선 종류, 종류와 수선 굿 교체 시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간편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동네 구두방에서 네. 어떤 종류로 굽을 갈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수선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빨리 하는 게 굽, 요 네, 뒷굽. 굽이라고 하는데 이 굽을 통째로 가는 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고무 부분, 네, 천피라고도 하죠. 그렇죠, 천피. 천피 아니면 뭐 일본말로 댕가와?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굽갈러 왔어요 하면은 보통 수선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들으니까 보통 요 고무만 보통 갈거든요. 요 위에는 이제 가죽이나 나무, 네, 목굽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 교체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고무가 올라왔을 때 한 1mm 정도 남았을 때 네. 가르셔야 돼요. 그때 딱 가르셔야지 이거 지나가면은 이 고무를 지나서 이제 나무나 가죽이 깎이게 되면 수선을 해도 완성도가 높지 않고 만족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하려면 깔끔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뒷굽 나무랑 뭐 가죽 있는 부분까지 통째로 갈아야 되니까 가격도 더 그쵸. 많이 들고요. 많이 훨씬 많이 비싸지죠. 제일 하단부 고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잘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층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요 하단부 1mm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꼭 굽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잊어버리거든요. 딱 네. 내가 신다가 남았는데 아, 좀 이따 갈아야지 하다 보면은 계속 지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1mm 딱 남았을 때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달면은 또 이제 계속 이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다시는 분들은 바깥쪽은 아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깥쪽이 많이 다는데 아치가 없고 평발이신 분들은 안쪽도 많이 달잖아요. 그쵸. 이제 뭐 보통 평발 요족 요런 형태에도 그 뒤에가 다는 부분이 틀린데 뭐 요족이나 요런 오다리 분들이 요족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다리 형태가 휘어서 바깥쪽에 많이 달고 평발 분들은 X다리라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나 정중앙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경사가 또 져버리면은 계속 더 악화되는 발목이 네, 아프고 그럴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발목 무리 주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이런 이제 워커창 같은 경우는 층이 하단부가 엄청 높아요. 여기 통이라서. 네, 이런 거는 갈 때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막 신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꺾여 있거든요, 발이. 요것도 권장은 이 중간 정도 이제 달았을 때 그때 갈아주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전창갈이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워커창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신을 수 있긴 한데 전창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발생하는 편이죠. 근데 저 전창이더라도 뒤에만 이렇게 수평해서 잘라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떼우는 식으로. 하셔도 크게 뭐 이렇게 안 좋진 않아요. 네, 맞아요. 떼우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날라간 부분만 여기서 평을 맞춰가지고 갈아낸 다음에 이 똑같은 뭐 등사나 요런 식으로 등사나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접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괜히 수선집 가서 이거 수선해달라고 하면 전체로 갈아버리면 비용이 맞아요. 전창갈이 막 한 6만 원? 네, 5만 원, 6만 원. 5만 원, 6만 원인데 이제 비브람으로 갈면은 또 더 비싸니까 알고 그냥 요 뒤에만 날려서 해달라고 하면 똑같이 뭐 비용 보통 이 천피 가는데 만원 안 돼. 만 원, 아니, 15,000원 정도는. 15,000원에서 뭐 이거는 잘라내서 하는 거랑 한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25,000원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좀 저렴하게 네. 수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하프솔 같은 경우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창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럽고 접지력이 안 좋아서 앞에 이제 고무덧댐이라고 해서 앞에 하프솔을 좀 대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솔직히 데미지가 많이 없어서 자주 갈진 않아요. 뒤에 비해서는. 근데 요거는 보셨을 때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날 것 같다. 많이 얇아지면. 여기 보통 여기가 많이 달거든요. 가운데 딛는 부분 엄지발가락 밑에 쪽에 이쪽에서 뭐 구멍이 살짝 났거나 거의 이제 그게 굉장히 얇아졌다 싶으면 그때 교체하시면 돼요. 근데 뭐 완전히 많이 갈면 안 되지만 보통 이게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가 다니까 구멍이 보여야지만 이게 달았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류도 하프솔도 뭐 일반 고무창이 있고 뭐 비브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브람이 훨씬 좋겠죠.
고무 성분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더 좋아요. 근데 비용 들인 만큼 얘는 그래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럼 뭐 천피도 네, 천피도 한번. 이런 천피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보통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지만 중국산이 되게 싸거든요. 저렴해요. 수선집 가셔도 좀 저렴한데 한 5,000원에서 10,000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교체 비용이.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비브람 거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구두를 자주 신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신는 분들은 이걸 신었을 때 중국산 보통 쓰면 한 주구장창 신으면 2달 정도 신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닳죠. 그러면 2달이면은 얘가 한 15,000원이라고 교체 비용을 따졌을 때 비브람으로 가면 한 25,000원 정도, 한 네. 10,000원 차이 하는데 얘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6개월 정도. 네. 그럼 3배 차이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 갈아서 길게 신고 굳이 시간 들여서 교체를 계속 자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브람으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비용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고 접지력이 확실히 비브람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안 달아요. 확실히. 네, 접지력도 좋고 네. 뭐 내구성도 좋아서 네. 구두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비브람 이제 신어 보면은 접지력 때문에 비브람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미끄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저 홍창이랑 하프로 네.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홍창은 보면은 이 가죽 천피거든요. 이게 중간이 나눠져 있어요. 이쪽 면에는 가죽이 홍창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뭐 얘는 고급스러워서 처음에 나왔을 땐 이렇게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뒤에도 고급스럽게 하긴 하는데 이거를 재수선해서 또 다시 이걸 단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홍창이 미끄러워요. 사실 뒤에 굽이 있는 자리인데 네.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일반 드레스 천피로 하시는 게 통짜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봤을 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얘가 천피를 갈고 나서 또 다니면 얘가 미끄럽거든요. 얘가 자연적으로 또 마모가 돼서 스파이크가 생겨야지만이 제 기능을 할 텐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런 거 일반 드레스 천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비브람에서도 이런 가죽 천피 나오고 하니까 취향대로 원하시면 또 이제 멋이니까 네, 멋으로 신으시는 근데 분들은 바닥은 안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근데 바닥까지 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한번 뭐 수선집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실 거고. 그렇죠. 본인 네.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또 간혹 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보통 스틸토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스틸토를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걸으실 때 보통 요 앞에가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행 습관 때문에. 네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스틸토를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신어보면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고급화에 많이 쓰는 옵션인데 중요한 건 얘가 닳진 않지만 소리가 조금 안 좋다. 걸어 다닐 때 뭐 일반 이런 아스팔트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건물 빌딩이나 이런 데 네, 대리석 들어가면 같은 밑에 데. 대리석 같은 거 있다 그러면 걸을 때 탁탁 소리가 나요. 네,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신으신다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하프솔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 또각또각거리는 뒤에 굽소리만 들어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은 또각또각 소리 나게 해달라고 하신 분은 없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그 또각또각 소리를 없애달라고 하신 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뒤에 이 나무굽이나 이 고무 때문에 좀 더 많이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중간에 있는 굽 자체를 스펀지 굽으로 바꿔도 조금 덜 하고 아니면 좀 부드러운 컴포트 창 같은 걸로 하시면 좀 그런 것도 괜찮아지기도 하고. 근데 또 구두는 그 맛에 신으니까 그렇죠.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 스틸토는 일반 이런 거리에 있는 그 박스에서는 네. 안 하는 데가 꽤 많아요. 보통 취급 안 하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 그 수선하시는 데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수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전문 수선집이랑 이제 길거리랑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렇죠. 가격 차이 네. 많이 나죠. 뒷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런 이제 굽 가리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동네 수선방 가시고 조금 이제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해보겠다 하시면은 전문 수선방 찾으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차피 이런 천피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자주 굽을 갈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업무를 이제 구두를 항상 신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수선방에서 좀 저렴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냥 되게 고급스럽게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구두다 그러면 전문 리페어샵에 가셔가지고 고급스럽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데 이거를 천피를 갈면 이것만 깨끗하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전문 그런 리페어샵을 가시면 거기는 그것까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구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서 관리 받으시는 게 뭐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이제 전문 리페어 집에서는 요런 이제 블레이크 방식이나 그런 것도 뭐 웰트 같은 것도 다시 해주고 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장비가 있는 데에서는 장비가 없는 경우도 네. 많고요. 사실 가능한지 한번 손으로 얘기해. 하는 데도 많고 네. 가능한지 한번 있긴 있어요. 근데 물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있는데 일단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비용도 좀 사실 많이 들어요. 뭐 구디웰트 같은 거 리소라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일본으로 보내서 받는 게 한 20만 원 돈 했던 것 같아요. 15에서 20 정도? 저희 그때 같이 있던 음. 협동조합 저희 형님들은 제 후배들이 했던 네. 했었는데 걔네들이 했던 게 한 15에서 20 정도 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문 네. 리페어샵에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이 세피 아니면 웰트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까지면은 이게 가죽 세피나 가죽 웰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까지면은 안에 이제 가죽 색깔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를 수선을 보내시려고 해요. 사실 수선 보내면은 뭐 택배비도 들고 수선비도 들고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집에서 구두약 있으시면 색깔에 맞는 1,000원짜리 이런 것만 해도 덮는 용도로 그냥 칠하시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다니시다가 앞에 이런 코 까졌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그리고 뒷굽 같은 경우도 왁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본인이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에 좋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 구두 한번 닦을 때 솔질할 때 굽이랑 네. 뭐 이렇게 바르면서 이런 데도 그냥 발라요. 맞아요. 그러면은 코팅되고 뭐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 할 때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 덜 까지고 물도 안 새고. 네. 지금 보시면 이거 제가 신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 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던데 왜냐면 음. 가죽이구나. 가죽이구나. 고무는 아무리 해도 네. 뿌옇기만 하지 맞아요. 날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소재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간단하게 집에서 저런 거 있으면 구두약을 한번 칠해주시는 게 뭐 어디 맡겨서 하시는 것보다는 좋다. 훨씬 저렴하고 네네네. 뭐 빠르게 이제 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수선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신발 신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뭐 당연히 이 아까 말씀드린 천피도 있겠지만 혹시 창 벌어짐이라든지 네. 뭐 앞에 까짐 혹시 이런 재봉선이 터진다든지 이 뒤에가 벌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수선을 받아보면 그러면 일단 이거는 설명드렸고 벌어짐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뭐 이렇게 조인트 부분. 볼 조인트 여기 가장 많이 접히는 부분 신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짐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발이 오래되면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이 보인다. 이게 가죽이 찢어진 거거든요.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이게 구멍이 딱 봤을 때 이게 안에가 이렇게 통과가 됐다. 뚫린 보인다. 것처럼. 네. 뚫린다. 그러면 수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서 얘를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가죽을 싸서 붙이는데 완성도가 좋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게 왜냐면 얘도 다시 뜯어내서 가죽을 싸서 또 붙이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얘가 또 그 자리가 터질 가능성이 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벌어졌다 얘가 이렇게 벌려봤는데 벌어졌다 벌어졌다. 그런 거는 수선이 가능해요. 네, 다시 뭐 본딩 처리를 하든가 네네. 아니면은 본딩 처리 후에 뭐 다시 꿰매든가. 네 이렇게 해서 보완하실 수 있고
뭐 혹은 뭐 본인이 애착하는 신발들 중에는 막 이렇게 찢어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찢어지는 경우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수선은 가능해요. 네, 하포미싱이라고 이 구두 안에서 이렇게 꼬매는데 단점은 바깥으로 꼬맨 자국이 보일 수 있다. 근데 간혹 되게 애착 신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거는 수선 가능한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좀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길 자꾸 꺾어서 네. 신고 벗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닳아가지고 이 뒤에를 갑보라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 안쪽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뒤에는 샤무드나 이제 가죽 뒷면을 쓰는데 그 이유는 신었을 때 여기가 미끄러우면 빠지니까 이 부분은 약간 기모가 있거나 샤무드처럼 털이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갑보라고 하는데 좀 약해요. 섬유질 자체가 약해서 신다 보면 여기 구멍이 나거나 여기가 이제 실밥이 터져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00% 수선 가능하다. 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간단한 공정으로 해서 네.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수선이 가능한 게 내가 신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헐떡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안에다가 그 라텍스 패딩을 넣어서 마감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여기 뒷빠짐이 조금 신으시다가 늘어나서 생겼다 네. 하면은 수선집에 맡기셔서 여기 패딩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빠지지 않게 수선이 가능하다. 이 뒤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피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수선집에서는 가피 뭐 뜯어내지 않고 다 수선할 수 있는 뭐 도매 이런 거 그런 건 다 가능하니까 가피도 웬만한 이 웬만하면, 터짐 네.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신으시다가 이 반도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있고 테슬 로퍼 같은 경우는 테슬이 떨어진다거나 네. 그런 것도 다 수선이 가능하니까 신발 버리지 마시고 수선집에 문의하셔서 하시면 네. 네, 일단 뭐 가능하다. 판매자한테 사진 보내서 가능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데로 가야 된다 싶으면은 그 전문적인 데 전화해보고 사진 보내주시면 보통 다 이제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고 혹시나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컨텐츠로 이제 댓글 써주시는 것 중에 뭐 이거 컨텐츠로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선택해서 저희가 그거를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소통 같이 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